거짓말이야. 영화배우 몇 명이 필요합니다. 주인공 5명. IQ 뭐 그렇다 치고 EQ 조금 되는 애들로.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물어야 되고 이성원이도 방송에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에스크를 적으라고 했다고? 예,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헌영 과장이 계획도 만들고. 그럼 어쩌고 국가국수를 하겠네. 이해하고 못 막았어요. 그 얘기를 좀 짜보고 그러고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네,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두 분을 새로 모셨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청와대를 취재하는 저희 채널A 정치부의 심정숙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녹취록 뭐 청문회 히트작 중에 하나, 최대 그렇죠. 히트작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제가 팔이 좀 거기까지 안 닿아서 1탄, 숨어있는 노립수. 자, 이걸 최영일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지금 이제 태블릿 PC가 사실은 대통령의 2차 담화, 사과를 이끌어낸 핵심적인 증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어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네. 사실은 이제 고영태 씨가 네. 13일 날 월간 중앙과 11시간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네. 15일 4차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박헌영 과장 사람인데요. 고영태 씨가 이 태블릿 PC를 쓰는 것을 봤다고 증언할 것이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다는 얘기도 할 것이다. 네. 새누리당 의원이 질문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15일 날 그대로 재연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 질문을 했던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그렇다면 서둘러 해명을 최순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냐 의혹을 받자 서둘러 해명을 하면서 네. 박헌영 과장의 전화번호도 모른다. 음. 사실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은 정말 수사 의뢰가 돼서 진위가 또 확인돼야 될 부분인데 네. 결국 이 태블릿 PC를 훔친 것 이게 최순실 씨가 쓴 것으로 본인이 인정하는 육성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것을 조작으로 몰아야 한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거가 채택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건데 기존에는 증거 채택이 어려웠다는 거죠. 네. 디지털 파일이.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또 김진태 의원이 올해 발의한 법안 때문에 증거 채택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네. 박사모는 굉장히 또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심정숙 차장. 네. 이 녹취록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돈을 요구한 걸로 몰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몰아가야 나오죠.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이 대목 화제가 됐잖아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그게 뭐 어쨌든 이성한 차장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최순실 사태를
세상에 알린 어떻게 보면 양심적 폭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을 했다가 최 씨 측에서 거부가 되니까 저렇게 거짓 진술을 세상에 폭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도 협박을 받았던 최순실도 협박을 받았던 피해자다. 뭐 이런 것으로 이 사건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지시를 자신의 그 직원에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로 자신을 만들려고 했다. 가해자고 이 모든 것의 그랜드 디자이너가 아니라라는 점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거는 그가 정윤회 문건 파동 피해간 거랑 다 수법이 유사한 거예요. 본질은 회피하고 그냥 여기서 돈을 이런 어떤 걸 협박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어떤 네. 이렇게 몰아간 사건으로 하려고 네. 한 건데 뭐 너무나 결정적인 태블릿 PC가 있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한 대로 안 된 거죠, 디자인은. 그런데 저걸 보면은 정윤회 문건 파동이나 뭐 이런 그 사건도 그렇고 정말 최순실의 그 입김들이 곳곳에 그럼 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생각을- 없지요. 예. 아니 저는 네. 저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아마 중간에 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자 태블릿 PC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조작된 것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성한도 나한테 자꾸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리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렇게 그렇죠. 돌아가야 그러니까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성한 씨의 주장도 사실은 조작된 거다. 음. 돈을 요구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그 주장 자체를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라는 게 최순실 씨의 요구사항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성한 씨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뜯어낼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작해서 폭로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이성한 씨의 주장을 믿지 마라. 지금 그렇게 몰고 가자 하는 게 최순실 씨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요. 중요한 게 이제 제 2탄 아. 두 번째 의도. 자, 얘기 좀 짜보라. 이 얘기에서 네. 이제 모든 게 드러나고 있는 맞습니다. 사전 모의와 지시, 조작 지시의 그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뇌물죄 적용을 회피하려는 어, 핵심적 의도가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는 기업 관계가 자, 삼성이 있죠, SK가 있죠, 그리고 롯데가 있습니다. SK에는 80억을 달라 요청을 해서 SK가 고민을 하다가 네. 30억만 주면 안 되냐? 근데 유야무야 SK는 최종적으로는 이 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지급된 돈은 없습니다만 80억을 어쨌든 SK에 요구한 건 사실이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게 뇌물을 종용한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음. 이게 지금 특검이 바라보는 가장 정조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여기서 본인도 안 거예요. 네. 이게 드러나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음. 그런 배경을 가지고 SK하고 말을 짜라. SK에서는 돈 달라고 지시받은 바가 없다라고 거부를 하라고 종용을 하는 이제 이 디자인을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이날 국민들이 충격받았던 게 최순실의 육성을 청문회에서 처음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선 의원이 틀면서 저도 그때 놀랐습니다. 근데 이 짜보라라고 하는 게 범죄의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왜 이제 더 놀랬냐면 이 통화가 독일에서 한 거잖아요. 국내에 그렇죠. 들어오기 귀국 전에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 직전에 또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한 게 실렸잖아요. 했죠. 그때 예. 몸이 아프다. 내가 이런 내용을 뭐 모른다. 비행기도 못 탄다. 네, 네. 이렇게 정말 우는 소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뒤에서는 전화를 딱 들고 자 미리 다 짜놔라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거의 뭐 완벽한 이중 플레이였다. 소리가 이런 얘기. 부동한 그러한 음모가가 아니냐 하는 정황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 이게 이제 어떤 발언을 두고 볼 수 있는 면이 양면이 있는데요. 제가 SK에 지시받은 바 없다. 얘 좀 짜보라고 하는 거면 저는 저거는 뇌물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SK가 자발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돈 내면 뭐 우리 회장이 뭐 3일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여하튼 그런 걸 생각해갖고 자발적으로 줬어야 되는데 저기서 보면 지시받은 바 없다라고 하라는 거 보면 SK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그걸 받아서 줬다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말하는 강요죄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외려 그런 쪽에 더 가까운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 발언만 보면은. 자, 좀 가까이 잡아주시면요. 세 번째 노림수. 그 폰 냈대? 이런 얘기 납니다. 그 폰을 냈느냐, 제출했느냐, 뭐라고 얘기해야 돼? 심정수 기자. 네. 여기에는 어떤 코드가 숨어 있습니까? 사실 저는 그 폰 때 그 최순실 씨가 쓰고 있던 폰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뭐 대포폰, 뭐 대통령 전용 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각각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독일로 돈을 보냈던 그래서 이제 외환 네. 거래법 위반을 혐의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자기 직원들하고 주고받았던 그 폰 속에 하나에 있었던 모양인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독일에 돈 보내려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폰이 너무 여러 개여가지고 이분 정말 이거 얘기했을 때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게 기본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이제 그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부장하고 지금 통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노승일 부장하고 최순실 씨 사이에는 그 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둘이 공유하는 개념이 알고 있는 그 폰. 알고 있는 전화. 왜냐면 네. 전화는 그 대포폰 등 여러 개일 텐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그 중에서 최순실과 노승일이 공유하고 있는 또 둘이 동시에 알고 있는 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 가면 큰일 나는 폰. 그렇죠. 네. 근데 그 폰의 내용을 보면 그게 최순실 씨로서 굉장히 아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외환거래법 위반이나 아니면 최순실 씨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나 또는 뭔가 K스포츠 재단 핵심적인 내용.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걸로 최순실 씨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낸 거야? 그러니까 노승일 씨도 금방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네. 이거 큰일 네. 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후에 고영태 씨의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논란이 또 네, 맞아요.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은 그 태블릿 PC가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그건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둘 사람 중에 뭐 이만희 의원 아까 말씀한 대로 네. 이제 장황하고 상세하게 맞아요. 해명했지만 분명히 한 사람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이 4차 청문회가 있은 이후에 고영태 씨가 뭐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위증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파장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월간 중앙이 이틀 전에 듣고 녹취하고 정리한 자료의 내용이 네. 이틀 후에 그대로 실현이 돼 버리니까 네. 예언 아닌 예견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군가 한쪽은 위증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고영태 씨가 그럼 이틀 전에 네. 4차 청문회에서 박헌영 과장과 저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고영태 씨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상당한 내부에서 돌아가는 정보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걸 뭐 내공이라고 표현하면 내공이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특검이 또 밝혀야 되는 내용인데 위증 교사가 사실이면 또 국회의원에게 이것도 엄중한 범죄 혐의가 되겠죠. 자,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게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입니다. 메가톤급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만큼 밝혀야 할 의혹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들어보겠습니다.